다음 5명의 개그 히로 컴백 틴틴 파이브. 머니 너라면 다 되는 거니. 머니 너 없으면 여자도 영영 만날 수 없는 거니. 머니 너 원래 너 때문에 내가 슬퍼하니. 머니 너 없으면 너 총각으로 늙어 죽어야 하니. 돈이 다니 돈만 많이 아니 인생이 다는 아니잖니. 많이 조만 뭐 김경식 먼저 외제차 김종대의 타야 빵빵한 내 주럽서 그게 그렇게 좋니 허니. 많이 좁아 들어준다 내 소원다. 네가 원하면 뭐든지 살 수 있어. 돈만 많이 말해봐 들어줄게 허니. 돈으로 안 되고 쥐망쥐 산다 뭐든지 다 산다 뭐든지 나는 돈만이다. 까불기 좀 마라. 우리 사랑은 돈으로는 안 돼. 돈만 많이 다 된다. 돈만 많이 다 돈만 많이 뭐든 다. 돈만 많이 다. 다니 돈이 돈만 많이 아니 인생이 나는 핑클터리 시절에 만난 여자들 요즘 갑자기 자기 부모를 만나자고 날 잡자고 매일 전화돼. 끊기더니 돈 생기니 사랑 생기니 이런 멍청이 그딴 수법에 내가 넘어가겠니 허. 많이 좁아 뭐든지 다 해준다. 아예 머리는 텅텅 오롯이 더 많이 나 같은 건 안정도 없잖니. 그런 날 좋아할 것 같니. 돈만 많이 좁아 들어준다 내 소원다. 돈 되면 나 개털 신세 그런 나라도 좋다는 넌 오케이. 나 오직 너만을 믿을게.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산다 뭐든지 다 산다 뭐든지 나는 돈만이다. 까불지 좀 마라. 우리 사랑은 돈으로는 안 돼. 돈만 많이 다 된다. 돈만 많이 다. 돈만 많이 뭐든 다. 돈만 많이 다. Everybody get up. Okay, you want money? Come on. Let's get party one more time. You want the money? Hands up. Everybody get money. Get money. Wow. Tintin come in this party. 저희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돌아온 틴틴 파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노래 마음에 드셨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 폭스클럽에 나온 건 코미디로는 거의 11년 만이에요. 당시 하다가 고마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코미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가 오늘 폭스클럽에 왔으니까 폭스클럽답게 나름대로 저희가 했던 코미디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원하시는 거? 로보캅. 보통 그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을 저희 로보캅 6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미치겠다. 내 끼가 넘쳐서 미치겠다. 자, 지금 이상하게 오늘 다 처음 보신 분들이죠? 누구 나와갈 때 한 번만 보는 분 있어요, 지금? 나오세요. 그러면 저희 우리 팀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로보캅은 기억나시죠? 저 너무 어릴 때
시작으로 틴틴파이브의 오랜만에 로보캅. 폭소클럽 스페셜 로봇. My name is Sexy Lobocup 1. 오케이, 넥스트. Next. My name is Sexy Robocop 2. Kiss me, darling, kiss. Kiss me tonight. 오케이, 넥스트. Next. My name is Sexy Robocop. Okay, next. My name is Sexy Robocop 4. 오케이, 넥스트. Next. My name is Sexy Lobocup 5, baby. 오케이, 넥스트. 자, 인치키 My name is Sexy Lobocup 6. 그다음에 해봅니다. 시작. 좋아. My name is Sexy 로보캅 Robocop. 6. 아 발음하기 좀 애매한 식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자, 프로민.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 측정 기계 신음봉. 그게 뭐야? 말 그대로 신음봉. 테스트.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아 참. 말도 안 돼. 되기만 한다고 이게 어떻게 더 깊게. 동구바 와수원께. 아까 말했잖아 섹시함의 최고봉 웨이브. 두 번 연속. 오케이. 섹시 뮤직 큐. 오케이, 이제 네 차례다. 준비됐지? 됐어요? 자, 저기서 오. 음악 나오면 오케이, 음악 주세요. 네, 박수 주세요. 지금까지 틴티파이브였고요. 앞으로도 저희 돈 많이 음반 활동도 많이 할 거지만 코미디 활동도 많이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폭스클럽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준비된 수도 많으니까 계속해서 많이 크게 웃으십시오. 지금까지 틴티파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억의 학창시절 똑똑한 새.
아니 누가 왔다 갔게 이래 시끄럽노 교실이? 어? 자 이따 물고 지금 우리가 이래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본 아들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한글도 자기 거라고 막 떠들고 댕긴다 하더라. 어? 이 정도면은 우기는 것도 거의 대마왕급 아이가? 어? 이렇게 줄기차게 우기기도 참 힘든데 이 하다가는 예수님도 일본 사람이라 할지 모른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원래 나카무라 예수였다 이 하면서 어? 참 희한한 아들이자. 쌤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어 쌤한테 야들은 왜 이래 자꾸 우깁니까? 하니까 일본 아들은 미식가라서 그렇다 하더라고. 어? 야들아 그 대마도가 일본 말로 뭔지 아나? 적어놨잖아. 보고 이야기 좀 해라. 대마도가 일본 말로 스시마잖아. 거꾸로 해봐라 뭐고? 맛있어. 대마도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어? 그러니까 독도는 뭐야 일본 말로? 다케시마잖아. 거꾸로 해봐. 맛있겠다. 그러니까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어? 이거는 지꺼 내꺼도 구분 못하고 눈에 띄면 무조건 지꺼라고 우기는 유아기적 발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들은 아직까지도 기저귀 차고 운동하잖아. 어? 알지? 내가 하도 씩씩대니까 하무쌤이 열릴수록 한국은 진다 이렇게 하면서 독도는 나라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 자 봐라. 한국 있잖아. 한국은 독도 생각만 하면은 한숨도 못 자는 국가다. 그래서 한국이야. 일본은 잃어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일본이라 이 말이야. 어? 이런 아들한테는 성질 내는 시간도 아깝다 하면서 자기한테 손 안 대고 일본과 중국을 응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쌤이 뭔데요? 물었더니 야 진짜 죽이더라. 일본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할 때 몰래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측 응원석에는 독도는 한국 땅 이래 써붙여놓고 일본 측 응원석에는 고구려는 한국사 이래 써붙여놓는 기라. 그럼 서로 맞다고 연락이 싸울 거 아이가? 어?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풀고 박수 칠 때 방구 끼기 아이가? 맞지? 쌤 말이 맞나? 좋아. 그러면은 이거 누가 몰래 침투해가지고 이거 써붙여놓고 올 사람 손 들어봐라. 이 봐라 내 갈 줄 알았다. 어? 입으로는 욕하면 많아. 이런 아들이 집에 가서는 꼭 엄마 보고 벤또 사달라 그러고 어? 식당 가서 와라바시에 닭강 이빠이 주소 이렇게 하는 아들 아이가.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도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왜? 일본은 일본 남자가 지배를 한다. 일본 남자는 일본 여자들이 지배를 해. 일본 여자는 연사마 바로 한국 남자가 지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고로 일본은 한국이 지배를 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지. 어? 앞으로 애들이 또 헛소리 하면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줘라. 어? 질. 외계인들한테는 외계어로 얘기해줘야 돼. 우리말도 아깝다 이 말이야. 자, 선생님 좀 흥분했는데 좀 진정하고 오늘은 수업보다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쌤이 한번 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쌤이 사실 좀 재미없게 수업을 해서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가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아주 재밌게 스피드 게임 방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했다. 시급했다. 어? 그 단어 맞추기 게임이었는데 정답이 뭐였냐면은 정답이 이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었어. 그래서 쌤이 도마, 안마, 링으로 구성된 종목은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코마리치 여홍철이 하는 운동 그러니까 또 몰라. 그래서 쌤이 할 수 없이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딴딴딴딴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딱 그러니까 얘가 국민체조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뒤에 그러니까 국민체조 뒤에 국민체조 시작. 결국 이 문제는 재미가 아니고 쌤이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사실 쌤 어릴 때는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만 받았었는데 오죽했으면 그때 외운 게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는다. 그때 쌤 담임쌤이 국어쌤이었는데 책의 저자와 책 이름을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외우라고 쌤이 가르쳐줬다. 자 이게 나오지? 김동인의 감자 쭉 나온다. 자, 김동인의 감자는 어떻게 외우냐? 김동인의 감자. 김동인 너 피곤해 보이는데 집에 감 자라. 하근찬 순환이 돼. 근찬아 지하철 탔는데 순환이 돼. 정광용 커피 탔니? 광용 네가 커피 탔니? 어? 이분열의 금시죠. 문열씨 피곤한데 조금 쉬죠. 황순원의 소나기. 황순원 쟤는 내 소나기에 있다. 전영택 월 화수분 일당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니까 쉽지? 근데 쌤도 이거 옛날에 이거 덕 많이 봤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 뭐하노? 내용을 모르는데 사실 쌤도 이 중에서 줄거리 아는 건 2개밖에 없다. 그나마 이 감자는
그 이대근 씨가 열연한 영화에서 아니 복녀야 감자를 왜 가져가니? 쌤 개인기 좀 약하다 이해해라. 응? 그리고 이 소나기는 또 TV 문학과를 통해서 그래서 배웠단 말이야. 이게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 사실 저자 이름은 좀 몰라도 그 책의 내용이나 주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창의적인 사고단 말이야.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왜 입을 다물고 마스카라를 칠하지 못할까? 항상 입을 떡 벌리고 이러잖아. 그리고 점쟁이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뉴스는 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까? 그리고 윈도우를 끝낼 때는 왜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느냐? 그리고 새로 나온 개밥은 맛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그 맛맛은 누가 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 좀 다소 엉뚱하게 보이지만은 이러한 호기심이 더욱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제 세상은 단순 암기 위주의 지식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서태지가 한국 음악계를 뒤바꿔 놨듯이 그리고 가발 광고 모델 제의를 거절한 김쌤이 빛나래도 귀여울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듯이 이런 창의적인 사고로 익힌 그런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게 바란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남자들한테 가장 인기 없는 여성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못생긴 여자? 돈 없는 여자? 뭐? 가슴 작은? 오빠, 뽕 있잖아. 모 결혼정보회사에 의하면 바로 무뚝뚝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샬랄라 오늘의 주제 곰 같은 여성들을 위한 애교 완전 정복. 첫 번째, 애교도 알아야 부린다. 네, 우리 무뚝뚝한 여성들 그냥 귀엽게 곰탱이라고 부를게요. 자, 우리 곰탱이들 애교가 뭐냐 하면 아, 그랬죠? 저랬죠? 내 거야! 이게 애교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해봐.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웃거나 욕하거나. 이건 애교라고 하기보다는 개인기죠. 이래서 애교도 알아야 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애교라고 착각하는 개인기 중에 말 앞에다 지 이름 붙이는 애들. 찰랄라는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어우 그냥 짜장면으로 한 대 치고 싶죠. 애교는요 행했을 때 상대방을 더 큰 사랑의 도가니탕으로 빠뜨릴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애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아, 너 무슨 영화 보고 싶어? 했을 때 몰라, 오빠 맘대로 해 라고 할 경우 사귄 지 1년 이상 되는 남자들 보통 화를 내죠. 너 뭐 맨날 몰라? 근데 이때 그치만 난 오빠가 좋은 영화는 다 좋은걸? 이게 진짜 애교죠. 응? 또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나 어떻게 생각해? 이런 개인기 하지 말고 진짜 애교를 보여주세요. 언제부터 사랑이었는지 알아채는 요령 없나요? 최대한 밍숭맹숭 불러. 그 어떤 마음이 편해서 사랑하게 되는지 그만 내게 가르쳐줘요. 이러다가 딱 한 포인트에서만 애교를 부려. 사랑하나요? 애교도 기술입니다. 예? 샬랄라. 그리고 두 번째, 소품을 이용해 보아요. 네, 우리 곰탱이들 또 소품 하니까 인형 같은 거 떠올리고 있죠. 남자는 인형을 안고 있는 여자보단
자기를 안아줄 여자를 찾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애인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 하루 종일 인형을 끌어안고 댕겨. 그건 머리에 꽃 단 것만큼이나 이상하죠. 많이 아파. 또 선물에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선물은 받았을 때 진짜 감동을 받아야지 상대편이. 그래야 진짜 선물이지. 20대 건장한 청년한테 종이하기 웬 말이야. 그걸로 뭐 하라고. 또 사기 인형. 왜 팔 한쪽 이렇게 흔들고 있는 사기 인형 있잖아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죠? 저승사자 같아. 일로 와. 갖다 바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아니 그냥 평범한 선물이나 소품일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평범한 탁자 하나도 때로는 훌륭한 섹시 애교의 소품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편한 느낌이 좋았어.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파 내 맘이 아파 내 맘 왜 몰라줘 오빠 그녀는 왜 봐 거봐 그녀는 나빠 바빠 이제 나를 빠져봐 샬랄라. 네, 마지막 과감하게 변신하자. 애교의 종류 참 많죠. 방금 했던 섹시 애교, 또 초반에 했던 오빠가 좋은 건 다 좋아류의 멘트 애교, 또 오버 애교. 무조건 오버해. 아, 오빠랑 먹으니까 된장이 너무너무 고소해. 이런 된장. 또 터프 애교. 대표적인 예로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자, 오늘 술 한잔 빨자. 이건 전지현처럼 생겼을 때 애교가든. 참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많은 애교들 중에 가장 효과가 높은 애교가 자기 성격과 반대되는 애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여운 스타일, 평소에 귀여운 스타일, 저 같은 스타일들은 이제 섹시 애교가, 또 괄괄한 스타일, 우리 키보드 언니처럼 괄괄한 스타일들은 또 눈물 애교가 잘 먹힌다고 그래요. 더 쉽게 노래방에서 맨날 보랏빛 향기만 불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시부근 Billie Jean 아빠 모디 thick I share the mother Do you mean I am the one Come and dance on the floor in a round In the I am the one 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남이 아니에요. 또 그에게 당신의 애교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도 이렇게 외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한 가지만 약속해 세상 끝날 때까지. Oh baby 나에게만 사랑스럽게. 행복하세요. 샬라라. 안녕하세요. 김영곤입니다. 자고로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야죠.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조사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1위가 뭐였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재벌딸로 태어나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재벌이면 되지 왜 또 재벌딸이냐 그러니까 재벌은 되려면 얼마나 고생하냐. 고생하는 건 싫다. 그러니까 돈만 펑펑 쓰는 재벌딸이 좋다. 그럼 재벌 아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재벌 아들 되려면 또 경영수업 받아야지, 형제끼리 싸움해야지.
재벌 딸은 돈 실컷 쓰다가 또 재벌한테 시집가지 않냐. 그러니까 재벌 딸이 좋다 이렇게 따르는데 그냥 마냥 웃기에는 조금 좀 찝찝한 뭔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옛날에 재벌 딸한테 제가 청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뭐 재벌 딸한테 제가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여자가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세요. 그래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곤의 세상 이야기 첫 번째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류독감 비상, 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류독감 때문에 전 지구인 중에 약 47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3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조류독감은요 주로 이 철새들한테로 해가지고 날라온다는데 이제 철새가 많이 날라올 때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러 선거를 앞두고 있을 만한 여의도에 날아다니는 철새, 이당 저당 다니는 그런 철새들이 있습니다. 이런 철새들도 아주 위험합니다. 보통 근데 정치들은 그래요. 자기가 당을 옮기는 것은 국적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딴 사람이 옮기면 야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인들, 우리 코미디언 선배님 중에 이주일 선배님이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물어봤거든요. 선배님 4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에 1년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경선 또 선거 다 치르고 내가 당선했을까? 1년 동안 매일 꼬집어 보면서 신기해서 그리고 1년을 보냈대. 나머지 3년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나머지 3년은 다른 국회의원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게 됐을까? 뭐 그랬다는데 하여튼 물론 요즘 얘기 아닙니다. 요즘 얘기 아닙니다. 예, 절대 요즘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국회의원들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축구 부활. 예, 부활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요. 예. 이 축구가 단순히 우리 한국 축구를 보면서 그냥 축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자존심을 봅니다. 그냥 똥볼만 차고 문전만 어좁히다가 골도 못 넣으면 남자들은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는 한국 남자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다시 축구가 살았으니까 우리 남자들도 남자적인 정력도 좀 키우고 건강, 남성적인 건강도 키워야 되는데 솔직히요. 여러분 정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신 분들은 정력이 많이 떨어지거든. 근데 뭐 정력이 좀 좋게 한다고 막 뭐 약 먹고 막 뱀 먹고 안 됩니다. 진짜 정력이 좋게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정말 독일의 유명한 의학 박사 케겔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해서 이걸 케겔요법이라고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정력을 높이는 방법은 이 항문을 쪼였다 놨다 쪼였다 놨다 이거를 하루에 20분씩만 하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이거를 하루에 20분씩만 해주면 한 3달만 지나면요 엄청나게 성기능이 좋아진다는데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좋은 게 뭐냐,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자기가 이거 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차 타고 갈 때 괜히 멍하니 차창밖 쳐다보지 말고 그때라도 이용해서 이게 좋은 거야. 예. 정말 그러니까 괜히 애인 만나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괜히 돈 쓰러 돌아다니지 말고 자 오래간만이야 자 손잡고 같이 시작. 좋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지? 별지게 얘기해도 다 알아. 표정 보면 다 알아. 하여튼 이 한국 축구 내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성적 내야 됩니다. 한국 축구 잘 돼야 될 텐데. 김영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세한 뉴스, 자세한 뉴스. 안녕하십니까. 지구상 어느 뉴스보다도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는 KBS 폭스클럽 자세한 뉴스의 충북 청주가 집이며 현재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아는 분 댁에서 2년째 신세를 지고 있는 가난한 앵커 김종훈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젯밤 강남역 부근에서 있었던 폭행 관련 사건 소식입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군복무 시절 대대장 당번병을 하며 편한 군 생활을 했던 34살 권재관 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 강남구청 공익근무위원 출신인 피부가 안 좋은 32살 조윤호 씨와 강남 사거리에서 양재 방향 540m 지점에 위치한 제주산 산지 직송 흑돼지만을 고집하고 양념갈비가 일품이며 현금 결제 시 2%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삼겹살 추가 시 소면이 공짜인 개업한 지 4년째 되는 돈 내고 돈 먹기 삼겹살집에서 저녁 7시 5분부터 9시 반까지 삼겹살 4인분에 산이술 4병을 28번에 걸쳐 나눠 마시고 해어동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7m 전방에서 현재 무직 상태로 2년 반째 놀면서 4년째 군입대를 미루며 부모님의 속을 어지간히 썩이고 있는 24살 이충희 씨와 2초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권재관 씨는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이 멍이 들고 오른쪽 윗입술이 부었으며 작년 가을 75만 원을 주고 산 양복 오른쪽 팔 부분이 3cm가량 찢어지고 올해 추석 때 선물 받은 구두 티켓으로 산 새 구두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 근처 만화가게에 3일 전 빌린 만화책 돌아온 둘리 7권을 반납하러 가던 육군 제대 후 복학 준비 중인 25살 이광섭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 신고를 받고 2분 만에 출동한 경찰 생활 7년째이며 아내와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 김기열 순경과 평소 효자로 소문난 미혼의 유정남 순경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밤 10시 5분경 경찰서로 연행된 두 사람은 낯선 주위의 풍경에 20분가량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건의 신고를 받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웰빙 덕의 중수 현대 요가 백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 요가 백서의 김인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박 나디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야, 정말 연인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요즘 이제 완연한 가을이에요. 그래서 단풍철입니다. 단풍철. 예. 네. 산에 가면 말이죠. 단풍이 네. 그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등산할 때 꼴불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얼굴도 꽝이고 몸매도 꽝인데 굳이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신고 등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정말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산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보다 더 꼴불견이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도 예쁘신데 등산복 입고 등산하더라. 말이 돼 이게 등산복. 아니 왜?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말이죠. 오늘은 제가 배워보고 싶은 요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 어떤 요가인데요? 요즘 남자분들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 가을도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에너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좀 힘도 없고 정말 그게 뭔데요? 남자가 좀 이렇게 가을 되니까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정력에 좋은 요가요. 정력. 네. 정력. 네, 오늘 배워볼 동작은 정력에 좋은 요가는 아니에요. 네. 궁금했나 봐요, 그동안. 많이들 서운해하시네요. 네. 네.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또 우울증 해소에 좋은 그런 요가를 오늘 배워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요즘 가을철에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현대 요가 백서 제 6장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요가. 선생님 첫 번째 동작은 어떤 동작인가요? 네, 오늘 배워볼 동작은요. 네. 어린이도 노약자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어린이 노약자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요가입니다. 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어려운 요가죠. 전갈 자세입니다. 정갈 자세? 네. 정갈 자세? 네. 제가 잘하는 자세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정갈 자세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네. 서 계세요. 네. 잠깐만요. 장군! 정갈이 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장군! 정갈 자세! 윤석 씨 잠깐만요. 네? 아,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석 씨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정갈 자세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자, 예. 정갈 자세는요. 네, 네. 굉장히 고난이도 동작입니다. 고난이도 동작. 네,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서로 잡고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다시 양손이 바닥으로 다시 놓여지고요. 네. 무릎을 뻗어서
한 다리를 높게 차 올려요. 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전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런 전갈 동작들이 자세요. 자신감도 높여주고 네. 우울증 해소에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네, 그럴 뿐만이 아니고 네. 또 전신의 근육을 굉장히 탕탕하게 만들어줘서 온 몸이 다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신감. 또 네.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요가 다음 네. 동작도 알려주시죠. 네, 이 자세는요 네. 어느 누구나 정말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네. 그리고 나무 자세고요. 나무 자세요. 네, 자 오른손으로요. 자 왼다리 발등을 잡으시고요. 네, 그다음 발목을 잡으시고요. 뒤꿈치를 배꼽 위로 많이 충분히 올리세요. 무릎을 내리신 다음에 양손 가슴 앞으로 합장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네, 천천히 들어 올려서 부르셨어요? 네, 예, 부른 줄. 예. 이렇게 해서 손을. 네, 이 자세는 신체 균형 감각, 집중력, 또 인내력, 그리고 몸이 가장 중앙에 있는 상태, 좌우의 기울임을 중앙으로 가져쳐 와서 균형을 예쁘게 유지시키는 동작인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인석 씨처럼 이렇게 잘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은요. 네.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동작이 있어요. 네. 비슷한 동작이에요. 네. 자, 똑같은 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네, 네. 왼손을 허리에 두고 네. 고개를 약간 든 상태에서 눈을 치켜드셔야 돼요. 네. 아래로. 네.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요. 예. 김인석, 좀 잘하란 말이야. 이게 무슨 동작이에요? 나무라는 자세요. 나무라는 자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누가 이상한 애드립 치라 그랬어. 진짜. 네, 죄송해요. 일어나세요. 진짜. 근데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네. 요가 말고도 다른 것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요가가 너무 정적이고 편안하다 보니까 가끔은요 동적인 어떤 그 흥미로운 댄스를 즐기기도 해요. 네. 그럼 말이죠. 여기서 잠깐. 여기서 보여주긴 좀 곤란해요.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좀 곤란해요. 음악 좀 주세요. 저 못해요. 진짜. 보여주세요. 저 못하는데.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늘 즐거운 생각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요가나 춤 많이 추시면서 우울증을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 요가 백서의 김인석이었고요. 네, 나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YGL 그룹 욕지거리 그룹의 최고 경영자 저희 사장님께서 드디어 또 일을 벌이셨습니다. 요즘 날씨 쌀쌀하다고 찜질방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거기에 푹 빠지셔서 찜질방 개업하신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YGL 찜질방 개업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YGL 찜질방은 타 찜질방과 무조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찜질방, 대형 찜질방 가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목욕탕 먼저 들어가시고 찜질방 들어가십니다. 이때 우리 엄마가 나의 소중한 가족, 아들을 여탕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애가 좀만 커도 못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욕지거리 찜질방이 타 찜질방과의 차이점, 저희는 애가 아무리 커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족주의를 지향합니다.
아이가 중학생 상관없습니다. 고등학생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저희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죠. 우리 아들 녀석에게 저희는 이렇게 완벽한 안대를 해드려요. 안 보이니까요. 완벽하죠? 그러나 안대가 부러지면 절대 안 돼. 70년대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함께 좀 보시죠. 자, 저희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컴퓨터로 그린 거예요. 이거 다 돈이에요. 저희는 대충 손으로 그려서 할 겁니다. 보시면 뭐 수중 악마탕이니 뭐 대운탕이니 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저희 욕조리 찜질방이 다 찜질방과 차이점. 저희는 새로운 개념의 우리 건강만을 생각한 그런 웰빙탕, 바로 이런 탕 아시죠? 이런 탕 안에 저희는 된장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겠죠? 옆에 두부도 있으니까 취향껏 넣으시라는 거예요. 파 좋아하시는 분은 파 갖고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아버님들의 숙취 해소를 위한 고추장탕도 들어가 있어요. 불 끓고 있으니까 우리 아저씨들 들어가시면 시원하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들을 위한 미역 줄거리탕도 있습니다. 가서 마음껏 산후조리도 하시란 얘기입니다. 완벽한 웰빙탕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의 노천탕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유럽 스타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천탕에 누워 계시면 맑고 공활한 가을 하늘, 가을 공기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 노천탕은 길바닥으로 나와 있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노천탕을 이용하시는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는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럼 혹자 드는 겁니다. 아니, 너무 손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저희는 50%를 길거리 지나가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관람료로 받을 예정이에요. 그럼 완벽하죠. 쌤쌤이죠. 저희는 절대로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 찜질방 가시면 이런 문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나친 애정 행각 시 퇴실 조치합니다. 하지만 저희 욕지거리 찜질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간 핍박받고 소외받았던 우리 커플들 아름다운 사랑 즐기시라고 저희가 사랑 해방 만들어놨습니다. 이 방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무드 음악까지 완벽하게 세팅해놨다는 거예요. 또 특수 유리로 밖이 전혀 안 보이는, 자, 이 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연인들 마음껏 애정 표현하시고 감미로운 시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작은 단점은 안에서 바깥은 안 보이는데 바깥에서 안이 훤히 보여요. 여러분들 그 취조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솔로라서요. 도와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찜질방 가면 요즘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찜질방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애들 막 신경 쓰느라고 본인 직접 찜질을 못 즐겨요. 저희 욕조리 찜질방이 다 찜질방과의 차이점, 저희는 최고의 베이비시터가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보살펴 준다는 겁니다. 자, 베이비시터 누굴까요? 저희 욕지거리 사장님. 완벽하겠죠. 저희 사장님이 7남매를 손수 키우시면서 그 똥 기저귀를 갈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소중한 아이를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단점은 있죠. 아이가 욕을 좀 배운다는 거.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말을 좀 더디게 하는 애들은 우리 사장님이 빨리 해라 이렇게 윽박지로 욕하다 보니까 애가 말문이 터져버려요. 그게 욕지거리 터진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말문이 터지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저희 욕지거리 찜질방은 우리 고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뭐 불편했던 사항, 불만 사항들을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쓰시면 돼요. 단 저희 그 사장님 코 앞에서 쓰셔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 테면 써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욕도 있구나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일 판매왕 유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달린다 바퀴 달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밖에 다니는 사람의 박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오, 박대훈 외국어 좀 하는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저 외국어 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있죠. 오늘은 일본 분이신데 이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아주 잘하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눌러 살고 계시는 일본인 요시다 아츠씨입니다. 아츠씨는 예. 얼핏 보면 한국분 같으세요. 그 외모 때문이죠. 야, 맞아요. 이 지방에서 올라온 순박한 시골 청년 같아요. 농담이었고요. 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쯤 되셨어요? 그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야,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한국말 이렇게 잘하세요? 아유, 잘하기는요. 겸손하기까지? 아츠 씨는 지금 그 중증 장애인 독립생활연대라는 곳에서 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분이신데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처음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일본에서는 그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요. 그 한국에서 유학 온 그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좀 사귀면서 그 한국말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남자는 아니었죠? 예, 예, 여자였죠. 그 여자분이랑 좀 사귀면서요. 네. 그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한국말을 공부하고 싶어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헤어졌습니다. 야, 제가 또 아픈 곳을 찔렀네요. 보통은 이 시련의 아픔을 이 술로 달래는데 아츠 씨는 시련의 아픔을 그 봉사활동으로 승화시켰군요. 아니에요. 그 일본인으로 이 한국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어떤 계기로 거기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요. 저의 그 나름대로의 그 봉사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요. 그 어려운 사람 그 옆에 계시면요. 그 무조건 좀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제가 지금 한국에 있고 또 어려운 사람 저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인데요. 그것도 그 잘못하면 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그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을 그 도움을 주되 그 상대방의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 후배 중에서도 제 후배 중에서 이렇게 그 손을 잘 못 써가지고 휠체어를 뒤로 타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에 이 친구가 횡단보도를 휠체어를 타고 뒤로 건너가서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뒤에서 밀어주더래요. 숨이 차서 말부터 하니까 알았어 내가 밀어줄게 하면서 왔던 곳을 다시 데려다 주더래요. 그 친구 그날 거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건너가면 밀어주고 건너가면 밀어주고 해서 야, 나는 이럴 때 내가 가끔 한국 사람이라 착각을 한다. 그럴 때가 있으면 언제일까요? 글쎄요. 그 조금 전에도 많이 야단이었는데 그 독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일본 쪽에서 독도는 그 당연히 일본 땅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건 뭐 왠지 그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츠 씨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예, 제가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는 그 한국과 일본과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가서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니면 문화나 그 풍습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현실이 바쁘고 힘들다고 앞만 보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현실이 바쁘고 힘들지만 가끔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밖에 다니는 사람이 박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식 검색 밑줄짝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번 숫자 한번 써볼까요? 좋다. 왜들 그래요? 가발 같아? 4.53 밑줄짝 좋습니다. 이 4.53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자녀 수가 4.53명이었습니다. 어허, 좋습니다. 또 숫자 하나 써볼까요? 밑줄짝. 자, 1.22 이게 뭔데요? 그렇습니다. 2005년 현재의 자녀 수.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국가보다 월등히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쪽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스, 프랑스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아요. 하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어떤 노래가 유행해요? 나밖에 모르는 노래.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나나나나 이런 노래. 그리고 요즘 애들은 자기 표현이 강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놀이터에서 키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그걸 빼꼼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애가 얘기합니다. 야, 1,000원 줄 테니까 저리 가. 그 유치원생이 이래요. 5,000원 줄 테니까 하던 거 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야 자, 이번 주 주제 봅시다. 자, 나밖에 몰라요 해서 미 제너레이션, 미 세대. 그렇죠? 영어로 제너레이션, GE. 뭐 영어까지 뭘 필요 있겠어요? 자, 그래서 미 세대, 나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르는 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미세대 뭐에 미치느냐? 명품에 미쳐.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은재 딸랑 있죠? 40만 원이래. 아니, 언제부터 40만 원이었어? 에? 그렇죠? 고민형 있죠? 고민형. 100만 원이래, 100만 원. 아니, 고민형 안에 운감 들었나? 이게 현실입니다. 에? 두 번째, 교육에 미칩니다. 교육에. 아하, 애를 하나 낳다 보니까 조기 교육 열풍. 특히 영어를 쓰다 보니까 애들이 반말을 합니다. 존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You come on. Give me milk. Smile, okay? 어그리. 이게 부모가 문제입니다, 이거. 애를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 어떤 아파트에 승강기에 어떤 어린애가 손님이 꽉 찼는데 거기에 승강기를 누르고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여기 엘리베이터 잡아놨어! 그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나 순간 아하, 이 집안은 정말 좋은 집안이다. 예의범절이 잘 됐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복서클럽 게시판엔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가 장비 쿼터스예요. 예. 최영만 씨, 당신의 개그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초적인 재미와 시청자의 천민자본주의에 영합한 구시대적 발상에 배격되어야 할 코미디의 대표적 작품이며 코미디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적하고 싶지만 엄마가 그림 일기 쓰라고 해가지고 이게 몇 살? 7살. 7살이래요. 개그가 약해요. 뭐 얼마나 가슴.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얘기해. 옛날에 우리 라면집 가면 어떻게 얘기해? 아저씨 라면 하나 주세요 이러죠. 요즘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요 라면 하나 주세요. 물은요 550ml 딱 지키고요. 그리고 면은 쫀득쫀득하게. 예, 그리고요 저 계란은 터뜨리지 말고 주세요. 예, 파는 넣지 마요.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예 손님 여기 고춧가루 쳐먹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한번 내려봅시다. 미세대 그러면은 한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렇죠? 그 다음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 하나의 모든 공과 노력을 다 드립니다. 나이가 먹어. 나밖에 모르는 나세대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해? 거꾸로 부양을 해야 됩니다. 적금, 연금 다 아껴가지고 이 6사람을 다, 그러니까 이 미세대 한 명이 6명, 최소한 6명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양 안 하고 어떤 놈들은 외국에 도망가는 놈들도 있어요. 못 모시겠다 이거. 여러분, 이 저출산율은요, 이렇게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을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많은 인간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 엑스화. 서기 2222년에 지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인간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도 그들처럼 멸종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 대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인간, 그들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많은 인간 시대에는 네모 정신이 있었다! 일단 제정신은 아니란 얘기죠. 헝그리, 배고프다, 반쯤 미쳐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과거 많은 인간 시대에는 어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반쯤 미쳐있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헝그리 정신을 얘기하면 늘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춘애 선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육상 선수입니다. 듣기만 해도 땀이 납니다. 자, 확실히 제정신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임춘애 선수가 어떤 정신으로 뛰었는가는 그를 모토로 해서 만든 만화영화 달려라 하니를 보면 하니가 계속해서 죽어있는 엄마를 보고 달려가는 이런 환각 속에서 달리기 상태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호환 마마 전쟁보다도 무섭다는 공복감. 그들은 이런 공복감에 헝그리 정신이란 환각 상태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일까요? 궁금증은 역시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 그럼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먹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 많은 인간들의 빵 전문점인 뚜로줄레에서 발견된 자, 이게 식빵의 한 조각입니다. 보시면 양쪽 면이 모두 하얗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많은 인간들은 엽기적이게도 빵의 한쪽 면에만 잼을 발라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옷을 앞에만 입나요? 자, 그리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과거 많은 인간들이 먹던 핫도그가 있습니다. 한눈에 이것이 한입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십시오. 케찹이 발라져 있습니다. 바르지 말던가요?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먹는 것이 진짜 맛있게 먹는 것인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극도의 인내력으로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많은 인간 시대에 놀라운 것이 하나 밝혀졌는데요. 과거 많은 인간 시대에는 우체국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이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시간에 또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점심시간에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합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니까 바로 교대 근무라는 교대로 밥 먹기라는 끔찍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대는 강남역에나 있는 거죠. 왜 밥 먹는데 교대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우리 연구들 충격과 도탄 속에 빠뜨린 사실은 직장 상사가 좀 일거리가 많으니까 일 끝내고 밥 먹지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만 일하면 되죠. 왜 다 못 먹게 합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이런 식으로 직장 상사의 언어 폭력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먹으면서 들으면 좋은 노래들을 엮은 한 장의 컴필레이션 음반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음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연의 식가입니다. 먹은 식 가가. 어쨌든 오늘 여기 있는 노래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래는 트로트계의 황태자죠. 순대간 씨의 노래 회뜰날입니다. 아주 노래가 흥이 나죠 벌써 사람들이. 자,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 또 회에다가 잼을 발라 먹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노래 가사가 대충 이런 식입니다. 회 뜨려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잼하고 회 뜰 날 잔치한단다, 이런 노래입니다. 자, 다음 노래는 또 트로트계의 거성이시죠. 이분과 함께 트로이카로 불리시는 분인데요. 태진아 씨의 메뉴도 안 보는 여자입니다. 벌써 흥이 나지요? 이거는 노래 가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런 식입니다. 메뉴도 안 보는 여자, 무조건 다 먹는 여자, 무서운 여자, 오늘 밤 지 혼자 뭘 먹을래 나. 이런 노래입니다. 자, 다음 노래는 국민 가수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가수죠. 조용필 씨의 노래입니다. 노래 못 참겠다 개고기입니다. 정말 국민 가수라는 이름이 정말 어울리시는 분이죠.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지만 노래가 이런 식입니다. 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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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언제나 수육. 자, 이런 노래죠. 그리고 또 조용필 씨 얘기하니까 제가 노래방 가면 늘 부르는 애창곡이 하나 떠오르네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고기. 먹이를 찾아 새끼를 헤매이는 하이에나를 잡아먹어본 적이 있는가? 바람 따라 왔길래 냈다 가서 잡아먹었지. 요거 애창곡인데 기억에 남는군요. 자, 여러분 노래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거 많은 인간 시대의 가수들, 특히 락을 하는 가수들은 노래를 하다가 흥분이 고조되면 관객석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이라는 것이 과거 많은 인간들의 CF의 한 장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체중이 좀 많이 빠져서 125kg밖에 안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손을 위로 약간 받쳐주시는 게 다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안 다치는 손. 자, 이렇게 겁내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가을입니다. 많이 외롭고 쓸쓸하신 분들도 많죠. 특히 옆구리가 허전하고 썰렁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옆구리가 허전하고 썰렁하다 느껴질 때는 옆구리에 호빵을 끼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아직까지도 여기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는 광대뼈와 고마운 말이고 좋은 말인데 왜 여기였는지 알 수 없는 엿먹어라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폭스클럽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우산을 활짝 펼쳐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이렇게 유쾌한 웃음만 활짝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